하자. 대표적인 게 주민공청회가 없었다는 거. 그다음에 공장 반경 200m 안에 초등학교가 존재함으로써 아이들의 교육권 및 경감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이제 청남 암스 쪽에 이건 주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네, SK 석유화학에 대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SK 석유화학의 공장 증설을 명백히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건강권이죠. 이에 대해 두 정치인분들의 그동안의 이 문제에 대한 노력의 결과물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에 대한 설명해 주신 게 좀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향후 어떠한 노력으로 주민의 기본권, 즉 건강권을 지켜주실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계획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답변을 어떤 분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죠? 이 의원님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죠. 네. 3분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주민분들께서 주장하고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다 공감을 하고요. 충분히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은 SK 문제에도 우리 청라 입주민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180m 주변에 학교도 있고 바로 앞에 신덕초등학교가 있고, 예전에는 이게 경인에는 바닷가였지만 지금 도심 한복판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런데다가 특히나 이 SK BTX 공장에 대한 우려를 주민들이 많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우려를 나타냈을 때에는 공장에 건축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철저하게 좀 검증도 하고 재검토도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슨 일을 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그해 봄에 이제 실제로 이 건축을 반대한다는 데모들도 막 있었고 문제 제기도 있었고, 공장 일단 증설을 중지해라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때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증설을 일단은 중단하고 주민들의 걱정에 대한 해소도 하고 이해를 구한 다음에 결정하라고 했었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진 거 사실이고요. 많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또 이제 했던 일들은 증설된 다음에는 이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SK는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SK 공장에서 140m 떨어진 곳에 신광 아파트가 있습니다. 187m의 신석초등학교가 있고, 여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약 4km의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수하고 완전히 다르죠, 여기는. 그리고 SK가 2006년도에 공장 증설 허가 파라자일렌 200만 톤으로 올릴 때, 그때 이미 청라가 도시계획이 서히 있었고, 또 이편한 세상, 신현동의 이편한 세상이 진행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 했냐, 너는? 이거는, 제가 현역이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간사를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을 제가 불렀습니다. 여기 우원식 국회의원을 불러서 SK 주변을 같이 다니고 주민들도 만나고 SK 공장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국정감사 때 우원식 의원이 이 질의를 하고 해서 얻어낸 결과가, 이 SK 공장을 증설 허가할 때 이거 일반 공장으로 증설 허가를 해준 거예요. 화학 공장으로 본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환경영향 재평가 부분도 안 하고, 또 주민들 공청회나 이것도 없이 그냥 증설 허가가 됐던 것이죠. 우리가 그 뒤에 화학 공장에 대한 법률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화학공장에 대한 이 법률안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원식 의원이 지금 맡아서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정부에서 요번 국감을 통해서 역학조사를 하기로 했고, 이게 이제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는 제가 시에 있을 때, 이건 이제 구소관이라 시에 있을 때 제가
이 보름 동안에 중단을 시켰었습니다. 근데 청라 맘수 주민들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근데 이 법적인 하자 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 공장으로 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개정을 해서 제대로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왔고, 또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거가 있어서 이 주변에 또 매립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반경 2km 안에 이 보상을 해주고 발전소는 5km까지 보상을 해주는데, 이 화학공장에 대한 이 지원 특별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법으로 제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이 SK 문제는 정말 이 최태원 회장이 얼마 전에 46조를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천의 하이닉스와 천안의 하이닉스, 거기에 42% 정도만, 그 46조의 2% 정도만 이 우리 SK 쪽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번 질문에 대한 대답이 1번 질문에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해서 3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014년 7월 11일에 SK 석유화학 공장에서 나프타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청남암수나 국제도시 카페에 이 나프타 냄새가 난다는 글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었고요. 그게 여름 내내 수많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구토와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글들이 아마 이 당시 글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도 다 확인을 했었고요. 이에 대해서 SK 석유화학에서는 어떠한 대비책이나 차후 예방책이 지금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실질적으로 위협받는 거의 첫 번째 사례였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 차후에도 이런 비슷한 종류의 사고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기본적인 건강권마저도 지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두 정치인은 어떻게 대처하셨고는 제가 빼겠고, 차후 SK의 어떠한 대비책 및 예방책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조금 타이트하지만 좀 정확하게 진술이 아니라 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SK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SK 주변의 주민들의 대책위가 2개 내지 3개로 이렇게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통로를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구의회에서 조례로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조례로 지금 제정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라고 하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주민 대표들을 구성하고, 그 주민 대표와 구청과 SK가 함께 공유하면서 상생의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안전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안전진단은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근데 위험군학회에서 했는데 SK의 관계자가 위험군학회 부회장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설득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객관적이고 공인된 그런 기관에 의뢰를 해서 안전진단을 명확하게 받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외 영향 평가를 해야 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어디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장외 영향 평가도 제대로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역학조사, 지금 SK 주변의 주민들 보면 굉장히 시달리고 있거든요. 냄새와 소음과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는데, 역학조사를 제대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성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SK에 관련된 부분을 주민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통로를 법적 제도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SK와 협상을 하고, 또 SK와 함께 할 수 있는 법적인, 아까 얘기했던 화학공장 지원에 대한 특별법, 주변 지역에 대한 특별법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주변 지역에 대한 이 부분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굴뚝이라든가 이렇게 너무 혐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차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서 완전히 SK와 주민들이 분리될 수 있는, 또 신석초등학교나 반경 2.5km 안에 학교가 무려 31개나 됩니다. 지금 31개, 2.5km 안에 이런 학교에 대한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특히 신석초등학교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이냐, 어린이집 유치원들은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또 이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런 하나의 조례에 의한 통로를 만들어서 SK와 구청이 중재하고 해서 이런 상생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부분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예, SK 증설 과정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많이 왜곡이 됐어요. 뭐냐하면 2006년도에 증설 허가가 나갔던 것이 2006년도 11월 달인데 허가 조건이 증설을 4년 내에 못하면 허가 취소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2010년도 11월 달에 허가가 취소됐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김경 정무부 시장님이 부시장으로 있을 때에 감사를 해갖고 나온 결과예요. 그런데 2011년도 6월달, 2011년도 6월달에 이게 슬그머니 연기 허가를 나가면서 되었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이 SK 이 공장에 대한 관심들이 없어갖고 사실은 그때 문제가 만약에 지금 같은 문제가 됐으면 바로 그때 문제가 해결이 됐겠죠. 그런데 그냥 그게 이제 진행이 됐죠. 나중에 됐는데 아까 말씀대로 2012년도 말에 우리 주민들이 시위까지 했어요. 그런데 2013년도 1월 달에 건축허가가 나간 거예요. 이게 시하고 구하고 협의해서 나갔거든요. 이때 잡았어야 되는 것이 정말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SK는 저는 이 보상 차원보다는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주민들이 무슨 보상 얘기도 하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럴 때 일단 안전성 검증이 최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고요. 지금 안전성 검증을 한 다음에도 물론 이제 안전성 검증을 한 주최 측이나 관공서에서는 이거 충분한 검증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한 안전성 검증은 계속돼야 된다. 이것이 뭐 지금 한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라고 하면 그러면 한 2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는 그러한 정기적인 안전성 검증 제도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 하버트 윌리엄 할리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한 번에 대형 사고가 날라면은 사소한 조짐이 한 300번 정도가 있고 또 좀 꽤 큰 사고가 한 29번 정도 있은 다음에 큰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소한 조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보는 다 SK 내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보를 모두 다 제공하게 하는 거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것들 안전성이 계속적으로 체크되고 우리가 거기를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잘한다고 우리가 확신이 들었을 때 그랬을 때에 SK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지역에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지원의 방향은 저는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 교육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뒤에 화면을 잠깐 봐주시고요. 이 화면을 보시면 이게 SK에서 나오는 지금 연기입니다, 연기. 왼쪽에 있는 사진이 SK 석유화학 공장에서 내뿜는 정체모를 대기 배출가스에 대한 사진인데, 이런 SK 석유화학에서 배출가스를 방출하는 데 있어서 현재 주민에게 어떠한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청담합수에서 최소한으로 시위할 때 요구한 것 중에 공기 정화 장치나 아니면 공기 질을 측정하는 어떠한 시스템 등의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개선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식들을 요구했었는데 아직 이게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연합회 차원에서 SK와 협상을 원할 시에, 이건 가정입니다. 두 정치인분께서는 협상의 주관뿐만 아니라 청담국제도시를 대표하는 대표자 중 한 분으로서 협상에 참석하셔서 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노력을 하실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예, 저는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민 여러분들께서 대표자를 선정을 해갖고 SK 문제에 대해서 문제도 따지고 대안도 마련하고 하는 그런 것을 원한다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그 자리에 참석하고 중재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저게 무슨 사진일까 싶은데
아마도 제 추측건대는 저거 증기 사진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SK에서 지금 바깥으로 방출되는 가스들이 막 이렇게 무슨 이런 먹구름처럼 저렇게 나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저게 이 증기, 수증기가 이제 찬 공기하고 만나면서 생기는 연기처럼 보이는 것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안전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안전성을 담보해야 됩니다. 그것을 캐 묻고 막 해야 되고, 또 반면에 우리가 이게 확실한 근거도 없는데 그냥 유언비어, 풍문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석유화학 공장의 가운데쯤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또 매립지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 지역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무슨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움직여 갖고 무슨 유불리를 생각하고 그런 데에는 그게 도움이 되고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대응을 하고, 또 아니면 그것이 확실히 안전하다 싶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차단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보는 저 그림은 수증기가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뭐 당연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주민들하고 제가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고 있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를 고민도 하고, 한때 우리 주민들이 2개월 동안의 전문가들을 그 추운 겨울에 초청해서 계속 강의도 받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라총연합회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서슴없이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함께할 용의가 충분히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SK 문제는 여러분들 정말 매립지하고 SK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후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주민들의 건강권과 안전권과 환경권을 위해서라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7호선이라든가 시티타워 같은 거는 하나의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매립지하고 이 SK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강한 겁니다. 그리고 청라국제도시 앞으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아주 커다란 저해 요인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2006년도에 이 증설 허가가 가장 커다란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파라자인을 잘내는 20만 톤에서 200만 톤을 확 늘려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이 났는데 앞으로 들어올 도시가 있는데 어떻게 아무 주민들하고 공청회 없이 또 환경영향 재평가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모아서 앞으로는 추후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안전권과 건강권과 또 장애 영향 평가는 어떻게 될 것이며, 역학조사에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반드시 객관적인 연구기관에 물어서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SK 부분들 속에서 나타나는 이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주민들이 하나의 통로를 만들어서 해주십사는 부탁 말씀드리고, 그렇게 됐을 때 저도 함께 해서 이거는 저의 온 힘을 다 합쳐서 매립지와 SK 문제의 환경권은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네, 이제 SK에 대한 파트가 끝났고요.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네, 저 뒤에 분. 마이크를 드려야 될 거예요. 저 사진 찍은 사람이 저거든요. 저 사진. 네, 그런데 저는 저게 수증기는 맞고요. 그 뒤쪽에 이제 태양이 있기 때문에 저게 하얀 건데 까맣게 보였거든요. 그날 아침에 저희 집에서 저게 굉장히 잘 보여요. 근데 저는 저게 이제 먹구름이냐 그 수증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SK에서 저런 수증기를 올렸다면 전날 굉장히 하늘이 맑은 하늘이었는데, 저기만 저렇게 그 수증기가 올라와서 구름이 형성되는 게 저 안에 과연 무슨 물질이 있을까? 그럼 SK에서 오늘 아침에 저렇게 수증기가 방출됐다면 저 구름 안에는 어떤 성분이 있다 정도는 SK에서 책임지고
그날 브리핑 뭐 자기네들 홈피를 이용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고, 그날 제가 저기 SK에 전화를 했었는데 SK에서는 뭐 자기네들은 무조건 뭐 모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거지. 뭐 SK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팩트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저기서 저 구름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지. 뭐 저게 먹구름이냐 흰구름이냐 수증기냐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정치인들께서는 우리 좀 저희보다는 힘이 있으니까 뭐 SK에서 전화를 한번 해도 그 사람들한테 먹힐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정치인들 분께서 이제 그런 거에 조금 하나하나 못 하시더라도 뭐 그럼 그 밑에서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저런 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조사를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안전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치밀하게 좀 분석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동안에 SK가 냄새라든가 이런 이 포집관을 보통 냄새 채취하고 뭐 이런 거를 공장에 두게 돼 있는데 두 곳에 다 했대요. 그동안에 이제 일반적인 공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근데 요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게 이제 8군데를 해야 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냄새 분석, 포집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성분을 밝혀내고 그 부분이 인체에 유해인가 아닌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얼마 전에 성남동, 신현동, 원창동의 주민들이 법적 소송을 걸어서 판사 3분이 SK에 직접 현장에 와서 다녀갔습니다. 그때도 SK 내부의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냄새가 꽤 많이 났다고 하는데 SK 관계자들은 냄새 안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냄새가 나도 자기네 공장의 냄새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냄새 포집을 해서 분석하는 그 기계가 상당히 고가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몇 개 좀 놔서 제대로 이 냄새 포집에 대한 분석, 성분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좀 더 과학적인 체계 속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SK 증설 허가 관련해서 우리 정무 부시장님이 부시장으로 계실 때에 감사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 감사 결과가 2006년도에 허가 나간 거를 정상적으로 2010년도에 허가를 취소시키지 않고 연장해 주기 잘못했다, 이렇게 감사 결과를 냈어요. 그리고 지금 2006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맞고, 또 그때 당시에 전 총장님이신데 그분 때, 뭐 그분이 낸 건 아니지만 그분 때 이 증설 연장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도 몰랐고 뭐 다 문제 제기를 안 했으니까 그때는 그냥 뒀다 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한 그 시점에서 2012년도 12월 달 문제를 제기한, 우리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시점에서 그것을 간과하고 2013년도에 인천시에서 서구청에서 이것을 협의를 해갖고 허가를 내줬는데, 이 허가를 내준 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요즘 뭐 다 촬영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문제를 저는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거 본인 스스로도 이게 수증기라고 저는 저걸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증기면 뭐 다행이고 제가 또 추측했던 것이 맞는데, 수증기면 그냥 물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분은 수증기라고 아니까 그래도 좀 안심을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이게 매연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공포감을 갖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어야 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령 문제가 없다 한다 하더라도 믿지, 그냥 그것을 꼭 다 이렇게 가둬둔 상태에서 문제가 없다 하면 불신만 커지고 거기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정보를 공유하고 또 정보를 개방해야 된다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네, 한 번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 분. 아니요. 네. 아니, 저 뒤돌아보시는 분. 네. 네, 저는 2013년도에 인천 SK 석유화학을 반대하는 인천 엄마들의 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했었던 청남함스 매니저인데요. 두 분께 질문을 2개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13년도에 집회나 뭐 감사 청구나 이런 활동을 했을 때, 그 SK 측에서 직접적으로 저희에게 뭐 발언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굉장히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너희가 집회 때 하는 모든 발언도 녹취가 되었고, 뭐 카페에 올린 모든 글들도 다 캡처가 되어 있고, 심지어 이제 집회에 연사로 섰던 사람들이 말했던 것들, 뭐 게스케이다, 악마의 성이다 이런 발언들까지도 명예훼손과 그 BTX 증설시설 1조 6천억인데 1조 6천억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저희 대표들에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뭐 앞으로 이제 총연합회가 탄생이 되어서 활동을 할 때 이러한 이제 위해시설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 그런 각 업체들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구상권 청구를 할 테다, 명예훼손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면 이거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표현과 비판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두 분께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주민들의 편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방관하지 않으시고 주민들의 편에 서주실 수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2013년도에 활동을 했을 때 분명 뭐 두 분께서도 상황을 모르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어떠한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네, 주민들의 편에 서주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 신석동, 뭐 신현동 이쪽 주민들이 이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SK에 이제 대응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협의체 구성 자체가 계속 막 뭐 안 되고 뭐 내가 협의체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 사실 2년 동안 SK와 제대로 된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안전대책이나 뭐 경관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딱 단일한 이제 협의체를 세워서 이제 요구를 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이제 질질 끌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청라는 그쪽 분들과 지역적으로도 조금 다르고 요구하는 바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주민들이 직접 뽑은 3,000명이 넘는 이제 대표를 해서 직접 뽑은 명실상부하게 청라국제도시를 대표하는 총연합회가 탄생을 했는데, 이 총연합회가 청라 지역을 대표해서 SK와 청라 대표 협의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두 분이 애써주실 수 있는지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먼저 이 SK 집회 때 집회 방해도 받고 뭐 공갈 협박도 당하고 그러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왜 진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이 주민들이 부당하게 공갈을 당하고 협박당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또 그것을 막아줄 책임이 있는 게 정치인이고, 그런 것들을 저는 위임받았고 저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시에는 막 주민들이 막 격앙이 돼 있어갖고 서로 대화를 하려고 그러진 않았어요, 사실은. 그죠? 우리 저기 구청 앞에 시위할 때에도 국회에서 일부러 시간을 내갖고 막 왔는데, 그때 이제 정치인들은 뭐 이야기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대화의 어떤 차단벽 같은 것들 우리 스스로도 좀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서로 역할을 나누고 할 수 있게 그런 거를 좀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된다고 하면 제가 묵과하지 않고 나서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민대표 협의체 구성과 관련돼서는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역 전체적인 이런 지역 주민들의 협의체가 만들어져야지 상대방들한테 얘기할 때에도
어떤 힘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상대방들도 대화를 할 때 실컷 다 대화를 해놨는데 저쪽에서 막 이렇게 부정하고 아니다고 하고 하면은 이게 뭐 협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이 지지부진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이것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대신에 그쪽 지역에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또 우리 청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를 충분히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뭐 그쪽에 있는 지역, 그 구도심에 있는 지역 주민들 이분들은 빼고 맨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우리가 나서서 이 SK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 마지막 질문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청라를 대표해서 나가서 협상을 해보겠다 그랬을 때 도와줄 수 있냐 이 말씀. 그거는 저는 그런 일을 하자고 우리 청년협회가 나선 거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저희가 그런 자리도 마련하고 도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학재 의원이 감사를 시에서 했다. 시에서 한 게 맞죠. 그리고 SK에 대한 허가 부분은 구청 소관이고요. 시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오염 총량제가 넘어섰을 때 시가 이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SK 문제 조금 전에 매니저님부터 해서 청남 암수에서 또 주민들이 많이 그때 단합된 힘을 보여주셨을 때 저희가 감사를 해서 사실 SK를 문을 닫게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시에서. 왜냐면 오염 총량제뿐만 아니라 이제 몇 가지 하자 문제 가지고. 근데 이학재 의원이 얘기했던 산지법에 의하면 이게 4년 안에 공장을 못 지면 이거 취소할 수 있다예요. 이게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당위성이 아니고요. 제가 뭐 구를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저희가 고문 변호사 3명과 일반 변호사 2명, 5명을 놓고 엄청나게 저희가 강도 높게 감사를 하고 그걸 분석을 했는데 변호사 5명의 얘기가 다 그래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공장이 화학 공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일반 공장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공장 중단시키고 완전히 중단시키고 취소를 시키게 되면 구상권과 영업보상까지도 구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저희가 봉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취소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이 청라맘스와 함께 우리 총연합회가 청라의 문제를 SK와 같이 협의하고 이 대책점에 섰을 때 저는 뭐 여러분하고 함께 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라맘스뿐만 아니라 총연합회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드린 말씀대로 구의회에서 조례를 정해서 법적 지위를 받는 그런 단체를 좀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로를 하나로 해서 명확하게 주민들의 대표를 뽑아서 이 얘기 논의를 하고 거기에 주민들의 환경과 안전권을 담보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나갔으면 저는 이 부분이 최대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부분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SK는 이걸로 질문을 마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불뚝을 보면은 그 불뚝에서 나오는 불꽃을 보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라는 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아까 말씀하신 사진 찍은 게 순수하게 배경이었다.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 사이에 검은 먹구름 같은 게 같이 끼어 있다. 그러면은 그 공장에서 환경 기준치 이상의 배출가스가 유해 배출가스가 발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맑은 날의 불뚝을 보면은 불뚝의 불꽃이 푸르스름하게 보일 때도 있고 불꽃으로 하면서 푸르스름하게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공장이 진짜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검은 연기 같은 게 막 쏟아진다. 그러면 그 공장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과도하게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다 환경 오염 물질. 그러니까 검은 물질이 나온다. 검은 연기가 나온다. 검은 허연 배경에 검은 물질이 섞여 있다.
있다, 검은 게 있다 그러면은 그 검은 거는 100% 오염물질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가끔가다 한번 불뚝을 한번 보시면 그것이 그냥 약간 불구스름한 것으로 나오면 아, 굉장히 이렇게 잘 돌아가겠구나. 그리고 어떤 때 보면은 그냥 저도 이렇게 좀 비관을 살겠지만요. 어서 쾅 하고 폭탄 터지는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폭탄 소리가 터지는 거는 요 주변에서 그런 소리가 들릴 만한 공장은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SK예요. 근데 그 SK에서 그런 소리가 났다. 그러면 공장에 아주 심각하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게 터지면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다 사실은 다 우리 그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